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천리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3권이에요. 3권이면서 제 6장입니다. 여명장입니다. 이 여명장은요, 심여천 선생이 임철조 선생이요,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세요. 아주 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에서 본 듯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명장이 사례명제도 많아요. 29개가 돼서 또 설명도 많고요. 그래서 설명도 역시 중간에 끊고요. 3개씩 사례명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구 27에 나머지 2개가 남으니까요.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8일에 걸쳐서 여명장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 여명장이란 무엇이냐, 뜻을 원주를 한번 볼까요? 원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원문에서 원주가 아니고요. 자, 자, 이거 보세요. 여자니까 남편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 논할 때는 필요한 거다. 편안하고 상서로움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 사주에서. 기가 고요하고요. 화평해야만이 부도장. 그러니까 이 부인의 도가, 이 장자는 1장, 2장, 3장이 아니고 드러난다. 라는 뜻이에요. 삼기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간무경 이렇게 쓰죠. 삼기. 이거 있죠. 그러면 이건 관성이고요. 무토를 가운데 두면 이건 식신이에요. 그래서 간무경 뭐 이렇게 해서 삼기격이 있죠. 삼기. 이덕은 허호원이라고 해서 헛되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 삼기격이니 이덕이니 월덕격 천덕격 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함진이 영만이 하는 건 반추상, 그냥 조금만 살펴보고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 팔자에 함지가 있거나 영마가 있거나 뭐 또 삼기니 이덕이니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신살론에 대해서는 일체 원문에서 부정하듯이 임철조 선생도 부정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임시주가 쫙 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하다 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끊고 사례명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례명조 3개 준비해놨어요. 모두 특수격이에요. 본체 뭐뭐 용조에서 불용해요. 그럼 그 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용신을 못 쓰니까 중심오행을 가운데 두고 그 생하는 것과 설하는 것 중에서 3개 중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3개가 오늘 사례명조가 3개가 다 남편을 일찍 죽는다든지 또 버리고 떠난다든지 이런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든지 하는 여자의 팔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개 보면 상관성이 강한 사람들을 평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참 아주,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이나 옛날이나 이 여자 상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자식성이 너무 강하면요,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남편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제가 사례명조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 사주인데요. 이 사람 사주예요. 이 사람 사주인데 남편이 들어오지 못해요. 물론 남편이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지난번에 내가 올해 33살 먹은 여자예요. 경호. 말띠예요. 그리고 갑신. 이혼했겠죠? 기유. 이 식신이 딱 깔고 앉았으니까 이 남편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임신. 자, 이거 금체예요. 그럼 금이체인데 기토일주니까요. 식상이 엄청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요, 살아나지를 못하죠. 뻐전히 남편이 무력해진 거예요. 이 수생목을 하려 해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주 보십시오. 여자 사주거든요. 양년생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대운이 어떻게 되나요? 신 했다가
저 수운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운이나 수운으로. 근데 화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으로 오니까 이 운이 이 화대운에 들어와서 이 화를 용신으로 쓰려고 해도 이 사주는 용신 쓰기가 좀 불편하다. 물론 목화를 쓰는 사주예요. 그렇지만 이 화대운이 들어와도 이 금운과 싸우고요. 목대운이 들어와도 금운과 싸우는 사주예요. 이 금과 신유술에서요. 아주 신유신 이렇게 해서 사주가 식상선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요. 자식도 아예 줘버렸대요. 그래서 자식하고 같이 살면 좋을 텐데 라고 제가 했더니 남편 집에서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엄마 식당 하는 데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주가 식신이 너무 강해서 남편이 해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자, 임시와 했어요. 임시주가 여명장에서 먼저 살펴라. 이 부성, 부성의 성세를 살펴야 된다. 즉 그러면 살펴보면 그 귀하고 천함이 나타나요. 이 간목, 이 여자의 이 간목은 전혀 지나치게 쇠해서 그럼 뭐예요? 천하죠. 뭐 남편 성이요. 그 다음에 차찰 격국의 청하고 다 큰 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알 수 있다. 어질고 멍청한 것을 알 수 있다. 현호함을. 누구가 어질고 멍청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죠, 남편. 그래서 관성을 살피면 안다. 그리고 투기라고 해야죠. 질투죠. 그래서 음흉스럽고 사특하고 질투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은 떠나지를 않는다. 사주의 정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사주의 상태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고들정자입니다. 이건 고요할 정자고요. 정정단장이라고 해서 고요하고 곱게 아주 그러니까 아주 끝단자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결론적으로 제5행지리에 있는데 이것을 마땅함의 진수에 이거는 이정자와는 틀리죠. 이건 쌀미변에 이 정자를 쓰고요. 이 고요할 정자는 푸른 청자변에 이 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액기쓰고요. 이건 정액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 해서 실제로 심찰 깊이 살펴라. 마땅함, 엑기스가 있는 것, 주요함을 마땅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절개 있는 부인은, 정부는 절개 있는, 그러니까 정경 부인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정부, 절개 있는 부인은 부조, 만나질 않는다. 유망, 거짓말하고 망령되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고, 자세히 살펴라. 의확, 마땅히 확실함을 살펴라. 이건 음해하다라고 해서 이게 더러운 거예요. 난조, 정론.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 다른 이론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다. 이 음해가 참 음습하고요. 더러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에서 이 음해한 팔자가 있죠. 있어요. 이덕 삼기는 곧 고사지 망조다. 이런 건 보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함지역마 역시 후인이 잘못된 말을 한 것이다. 아무것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 삼기니 함지역만이 원문에선 슬쩍 반만 보냈던 것도 철조 선생은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불효 옹고라고 하는 건 옹고는 곧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것은 단지시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해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건 관성을 안 본 거예요. 그 이유가 재성은 누구죠? 시아버지예요. 시어머니예요. 재성은요. 시아버지는 비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지 못하는 여자는 어떠냐? 재성은 가볍고 겁재가 중해요. 이 겁재가 중한 사람은 고집이 세겠죠. 그리고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 장부, 이게 이제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원인이 된다. 관이 약하고 일주가 강했을 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성이 명현 확실하게 드러나군요. 남편은 주로 어떻게 쟁령이라고 해서 산 높을 쟁자 산 높을 영자예요. 서로 다투어서 금강산 모양 서로 높이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참 잘생기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기가 고요하고 화평 오면 부도 유순, 부인의 도가 어떻게 해요? 법도가 유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첫 1, 2, 3, 4, 5, 6, 7, 8, 9 해서 용신을 갖다가 남편으로 잡은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봅시다. 만약 곧 관성이 태왕한데 무비겁인데요. 인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성이 태관해서 일주가 약한데 비겁이 없다? 좋죠. 인성이 남편이 된다. 용신이 남편이에요. 유 비겁인데 무인수예요. 그러면 식상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 비겁을 확업하면 되니까요. 관성이 태약해요. 유 상관이 있어요. 이런 때는 뭐예요? 재성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상관이 강하니까 재성으로서 상관의 기운을 빼서 관을 도와주면 되니까요. 무재성인데요. 비겁이 왕이에요. 그럴 때 이때 역시도 상관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 남편이에요. 만반에 비겁이 있어요. 무인수예요. 그런데 무관성해요. 그럴 때 상식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상이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국에서 인수가 있어요. 아주 태왕한 거죠. 무관이에요. 무상이에요. 그럴 때 재성이 남편이 된다라는 뜻이죠. 상관이 왕이에요. 일주가 쇠했어요. 그러면 인수로서 남편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용신이에요. 결국은. 자, 관성이 가벼워요. 인수가 태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성의 기운이 설기가 되잖아요. 역시 재성이 남편이 된다. 남편이 된다. 이상 남편이 용신이 남편인 것을 9번까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딱 잘라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해서 9번까지 여기까지가 용신이 지합이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것은 다음 강의를 해가면서 다음 차례에 또 밑으로 제가 알아서 끊어서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신이 남편이 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용신이 남편이 아니고 대개 보면 태왕의 한 기운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그 기운을 극하는 오행인 것을 찾다가 없어서 결국은 그 왕한 오행을 쫓아가는 전부 정왕격 사주가 되어버렸어요. 자, 봅시다. 자, 이게 275번 이 사례명제예요. 자, 이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이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모기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 목, 화를 써야 되는데 목화가 그래도 용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행은 어떨 거냐? 괜찮다 그래도. 그럼 어디 가서 지금 사고가 났을 거거든요. 이 무신대운이 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신충하고 금세가 강해지면서 안 좋다. 그러나 이 기운만 넘어가면 이 정미병화는 괜찮아요. 왜? 목의 기운을 설해서요. 그럼 이걸 넘기지 못했다는 소리죠. 자, 봅시다. 자, 일주임수에서 거기까지도 못하나요? 한번 봅시다. 그러네요. 자, 임수생어 맹춘이에요. 좋습니다. 이 노래예요. 토호 목성. 토는 호하죠. 이 재성이죠. 재성을 지금 쓰겠다는데 재성을 못 씁니다. 재살태가해요. 이 살을 목이 너무 지나치게 누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태과해요. 인신봉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수가 신금이 인수를 극할 것 같지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이유가 본시로는 극목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목이 왕하고 금이 결단나는 걸 모르는 것이다. 금이 반대로 피상, 반대로 상처를 입게 되었다. 즉 무토가 뿌리를 내릴 수가 의탁할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터가. 그래서 일주의 임수는 가임성 그 자기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럼 뭘로 맡겨야 되냐? 행. 그래서
목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견기 재성을 만나면 유세,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자연이 종재했을 것이다. 종재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이건 관이고요. 어디 있어요? 이 정임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 보고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따라가는 사주다. 이러한 결과 상부 남편이 죽자 폐업 상부 폐업한 거예요. 남편이 죽고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안 하네요. 그럼 결국은 아마 이 경술대원님은 뭐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기자종인이랑 자식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돈 따라간 여자예요. 돈 보고 따라간 여자죠.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도 안 했네요. 이 대원에서는. 자, 제가 설명합니다. 이 여명조는 용신도 정하지 않고 대원 설명도 없이 재성을 따라갔다라고만 보면 일주가 시간의 정제인 정화와 합한목이 된 것은 나무이다. 이 명조는 오행체형론을 보면요. 목오행이 5.6이에요. 화오행이 화도 괜찮아요. 4.5. 토오행이 1.5, 금오행이 0.8이에요. 수오행이 0.7이에요. 약하죠. 일주가. 목오행이 종조오행이 돼서 목체 금토용조이나 금토오행은 용력이 부족했고요. 종조오행은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 목, 화, 오행 중 화목을 썼군요. 그래서 역시 대원이 자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갈 만한 사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쓴다라는 거예요. 정화. 그러나 인해서 인목 속에 병화도 있고 해서 화는 분명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성을 쫓아갈 사주다라는 것이죠. 네. 자, 몇 번인가요? 275번이네요. 봅시다. 예. 안 좋죠. 지금 여기 유대원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지금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가해서요. 목체 수목화에서 목을 용신을 했네요. 목화에서 목을 용신을 하니까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사주가 되네요. 아마 이 말년대운이 되면 괜찮겠죠. 그러나 저러나 죽을 운이 다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정화를 따라간 사주다라는 거예요. 목화 용신에 목을 용신으로 잡았으니까요. 이거 화 용신으로 하면요, 이 수운도 안 좋고요. 물론 천간으로 임계수는 안 좋을 거예요. 왜? 정화를 끄니까 안 좋겠죠. 경신호는 정화가 감당할 만하고요. 무기토도 정화가 감당할 만하죠. 일단 식신격이에요. 그래서 식신이 너무 강해서 목화를 쓰는 사주다. 자, 276번입니다. 이건 아마 내려 써야 될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관격이에요. 일주는 앞에 것은 임수고 일주는 이것은 간목이지만 어떻게든 상관이 강한 거예요. 상관에서 이건 특수격으로 달아납니다. 상관 용비격이 됐습니다. 이 사주는요. 일단 특수격으로 잡아놓고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써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을사, 무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무어, 정묘. 상관격이죠. 화가 다 투출했으니까. 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오일원의 생후 4월이에요. 그래서 지류난방이죠. 간투 양정을 했어요. 정화가 투출하고요. 화세가 맹렬해요. 설기태과하다. 국중에서 물이 없으니 단지 겁재를 쓸 뿐이다. 그래서 이거 특수격입니다. 수 없으면 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 찾지 않고 그냥 겁재로 가는 겁니다. 용신을. 초운에 우주 화로 또 화세로 요 화세 초미네요. 오미 화세니 희로 일찌감치 남편을 또 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극히 총명하고 미모예요. 이 상관격에 이런 여자들은 아름답죠. 총명하고요. 머리 잘 들어가고요. 이경, 그래서 경조라고 해서 요 가볍게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주 태도가 이상하리 많지 가볍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했겠죠. 그래서 불능수절, 수절을 지키지 못해서요. 무시는 요때예요. 그래서 목화가 강한데 전쟁을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무신대원에 신금이 들어와서요. 그래갖고 불가머니하라.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감당 못했는가는 상상하시라. 사람이 경조해서 그렇다. 경조해서 총명하고요 미모에다가 경조해서 불능수절이라 수절을 지키지 못했죠. 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뭐죠 사주가 식상성이 강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명조도 지지로 사오미 남방화원을 이루고 천간으로 갑을 묶과 시제 묘목이 있기에 화세를 따르지도 못하고 상관성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졌다. 국중에 무수 단지 겁재를 쓰라라고 한 건 용신은 겁재를 한 듯하다. 사람이 지극히 총명하고 미모에다가 가벼운 몸 행동으로서 이상하리만치 이렇다 교태가 말도 못했겠죠. 그래서 불능수절이라. 그래서 그것은 상관성이 강해서이다. 이 사주는요 특수격입니다. 화가 9.1이에요. 그래도 초가 종조이 돼서 화체 수금 용조이나 프로그램에서 특수격으로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성이 나서 일주가 약해져 인수성의 수호행을 찾으나 수호행은 0.0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고 관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비겁성을 찾아라. 그래서 식상용비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용신에 대운에서 수운을 기다린다. 역시 대운에서 무신대운에 목화가 함께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신대운이 들어와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말로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276번입니다. 네, 대운이 다 빨갛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살았으면 넘어가는데 이 뒤에는 임계수운이 와서 좋지만 참 여자 팔자 그렇게 사는 팔자도 요즘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죠. 다음 277번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병화일주예요. 그런데 토가 강해요. 이것도 상관이 강한 거예요. 토체 목수용주에서 불용해요. 자, 여자 팔자 일단 상관이 강하다라면 쓸 거 없다. 결론적으로 만국 상관이에요. 오행무목이고요. 인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승불연해요. 벽에 성격이 순하게 따라라 라는 거예요. 토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토로 사람이 총명하고 미모가 있어요. 이거 제하면 차례가 아닙니다. 앞에 부사로서 그러나 라고 해야 돼요. 사주가 무금, 재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토만 있지 금이 없다. 설해야 되는데 이 종합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지나치니까 조후, 메말라서 두텁기만 하잖아요. 신금이 부성이라는 거예요. 왜? 용신이 부성이라는 거예요. 그 신금은 본래는 병화한테는 재성이잖아요. 그런데 부성으로 잡은 건 뭐냐? 용신이 곧 신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설을 하면. 그런데 묘투, 여기 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고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시로 음란하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갔네요. 또 2,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극을 남편을. 그런데 을묘운에 범토, 토지왕, 토에 왕한 것을 범했어요. 을묘운에요. 자해기사, 그러니까 스스로가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안타까운 사주죠. 자기 스스로가 팔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을묘대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사주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식신과 상관이 1급자예요. 병화일주면 이거 종합격이죠. 뭐. 이 명조를 포함해서 앞에 두 명조까지 모두 식상, 자식이 강해서요. 일주가 약해진 명조를 사례로 들었다. 다음에 또 보면 모르지만 일단 이번 사례 명조는 식상이 강해서 종합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토가 8.9예요. 아까는 9.1했죠. 종합 것이요. 화가. 그러면 결국 초가 종주 여행이 되죠. 그래서 토체 목수에서 불용하니까요. 화토 금오행 중 토금오행이 용의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철저님은 지을명운에 왕한 토를 범해서 그러니까 세자 충왕 왕자 발 이라는 거예요.
자회기사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하시네요. 예, 안타까운 사주죠. 277번입니다. 네, 참 안타깝죠. 을묘갑이. 네. 이거만 넘기면 그래도 기축임자 신의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이 좋은 대운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을묘 대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도요. 자, 다음도요. 역시 적청수를 할 때는 용신, 뭐가 용신인데 이게 부성이다 라고 차근차근 해서 아마 4개인가 5개 정도로 그룹을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신이 부성인 것을 사례 명조를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